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차윤원 박사님 모시고 우리 밥상 속 비밀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명태입니다. 명태요? 네, 명태요. 명태. 근데 저는 예. 궁금한 게 있던 게요. 또 저 뭐예요? 친구는 정말 저 한 마리에 몇 개의 이름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 아닙니까? 네 개 있는데 엄청 많아요. 등까지 등까지 있잖아요. 있어. 몇 개? 자, 그런데 이 명태가 한국에서 어획량이 이제 0이 됐어요. 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옛날에 이게 2000년 이후에 공식 어획량 없는데 2010년도 정도쯤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 살아있는 명태를 잡아다 주면 그때 돈으로 네. 뭐 맞아요. 숫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암컷은 30만 원, 네. 수컷은 15만 원에서 10만 원. 네. 이렇게 준다고 정부에서 했어. 그랬어요. 네. 살아있는 명태를 갖고서 맞아요, 오면.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품생명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이게 비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제 우리 밥상에 있는 숨겨진 비밀. 요거 좀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교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집의 밥상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했는데 어머, 찾아냈습니다. 어머. 밥상 안에 우리 아내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밥을 먹으니까 살도 안 찌고 네. 체하지도 않고 야. 너무 행복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저기 사실 말이죠. 네. 재수 씨를 제가 잘 아는데 재수 씨가 이 프로를 모니터를 해요. 거기에 지금 데뷔하는 거예요. 야. 진짜 사랑이 넘치는 밥상을 딱 주더라고요. 지금 사랑 얼굴 들어간다고 빨개지셨습니다. 그런다고 뭐 영양 들어가나? 자, 그런데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왜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밥상의 비밀 두 번째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감사와 과학의 밥상입니다. 감사요? 예. 감사? 감사와 과학. 감자 아니고요? 감사. 감자. 감사요? 감사. 네. 우리 감사하는 거 그 확인하고 이 감사 아니고 왜 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험하게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감사 나오는 거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일단 감사하면 생각나는 거. 네. 여기 남자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 요 감사죠.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죠. 훈련받고 먹으면 딱 옆에 꿀맛이거든요. 그러죠. 감사의 기도.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막 먹는. 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즉각 식사. 그렇죠, 그렇죠. 어디 나오셨길래? 예, 정경 나왔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뭐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이제 여러 감사의 기도들이 있어요. 네. 저 때 군대에서는 남자들이 꼭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저 때 기억에 남기면 오. 야. 안 돼요. 식판 씻을 때 그것도 훈련병 때 네. 남기면 혼나요. 혼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세금이라고. 네, 맞아요. 그쵸. 국민들이 주신 세금인데 그걸 남길 수가 있냐? 맞아요. 그래서 감사히 다 먹어라. 네. 이랬던 얘기가 있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저 닭뼈가 나는 닭뼈도 무적무적 씹어 먹었어요. 근데 그걸 왜 먹냐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그걸 먹는 거 아니야? 버려도 돼. 했는데 그래요? 남기지 말라 해서.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식사했던 얘기하면 어쨌든 뭐 다들 한두 마디씩 나오죠. 나옵니다, 이게. 기억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뭡니까? 아주 어렸을 때 네. 애들이 밥도 잘 안 먹고 밥을 남기면 네. 그때 꼭 어머님들이 그렇게 네. 너 이렇게 남기면 이분한테 이게 굉장히 미안해해야 돼. 우리 농부. 농부 그렇죠. 네. 농부님들이. 예. 파머. 그렇죠.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밥을 사기 위해서 돈 벌어다 준 아빠한테 미안하거나 엄마한테 미안해야지. 그거 왜 얼굴도 모르는 농부님들한테 그걸 그렇게 미안해해야 되느냐. 농부님은 이미 저 페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 농부님들한테 감사하는 또 남기면 농부님들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 있어요. 이해해요. 네. 이해해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21세기 넘어오면서 경제적인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이 바뀔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 음식 버려야지. 버려야 또 팔 거 아니야. 그래 파는 사람도 돈을 벌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다 먹지 마. 버려. 이게 미국적 마인드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 관계가 잘 돌아가야지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먹는 것만은 민감합니다. 야 버리면 혼나요. 천벌 받는다. 혼나죠. 네. 지옥 가서 그거 다 먹어야 돼. 그렇죠. 아니 세상에 보세요. 무슨 지옥 가서 남긴 음식까지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오바예요, 오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 밥상에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의미가 중요해요. 있겠는데 식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정말 다양한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좀 남아있고 아직까지 애들도 음식 버리는 거는 뭐 부잣집이든 좀 이런 사람들이든 음식 버리는 것만은 어쨌든 네. 용서하지 않아. 조금 뭐라고 하죠, 어른들이. 그쵸. 그거는. 심지어는 제일 궁금한 게 저는요. 우리 요플레라고 있죠. 뚜껑 딱 땄을 때 거기 붙어 있는 거. 네. 과연 이재용 씨도 핥을지 안 핥을지. 저는 초미의 관심.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핥아 먹을지 안 먹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걸 드실지 좀 좀 더 좋은 걸 먹지 않을까. 그럴까요? 뭐 이런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는 합니다. 쭈쭈만 먹었을 때 땄을 때 뚜껑을 씹을까 버릴까. 그치, 그거는 좋은 게 없네. 딱 그거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감사하는 거에 대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명태입니다. 명태요? 네, 동태. 명태요. 명태. 근데 저는 예. 궁금한 게 있던 게요. 또 저 궁금해요. 친구는 정말 저 한 마리에 몇 개의 이름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 아닙니까? 네 개 있는데 엄청 많아요. 등까지 등까지 있잖아요. 있어. 몇 개? 자, 일단은 저 이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명태라는 게 물고기 이름이고요. 그렇죠. 저거를 얼리지 않은 상태로 죽어 있는 걸 생태라고 생태죠. 하고요. 살아있을 거 네. 생태. 그걸 얼린 거를 동태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저걸 말린 거를 북어라고 북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거를 겨울철에 뭐 대관령이나 저쪽 진부령 쪽에서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말렸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누리끼리 해져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걸 우리는 황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명태의 애기 네. 치어 네. 그거를 말려 먹는 걸 노가리라고 하죠. 노가리.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분 많잖아요. 뭐 짝태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후에 나온 뭐 개념이고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가 실제로는 이 명태를 부르는 일반적인 말인데 네. 얘가 가출했어요. 가출했어요? 요즘 안 가출했어요. 나오죠.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2010년도 가출한 후에요. 네.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갔나? 북쪽으로 더 올라갔나? 자, 더 시간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의미냐? 명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이렇게 잘 먹는 명태 좋아들 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술 먹고 다음날 하면은 북어해장국이나 끓여야지. 황태자국 정도 끓여주면은 우리 와이프 최고 막 이런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명태가 한국에서 어획량이지 0이 됐어요. 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옛날에 이게 2000년 이후에 공식 어획량 없는데 2010년도 정도쯤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 살아있는 명태를 네. 잡아다 주면 그때 돈으로 네. 뭐 맞아요. 숫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암컷은 30만 원, 네. 수컷은 15만 원에서 10만 원 네. 이렇게 준다고 정부에서 했어. 그랬어요. 네. 어, 살아있는 진짜? 명태를 갖고서 맞아요, 오면 맞아요. 그래서 왜 걔들을 가져다가 수정시켜요. 기르려고. 수정을 시켜가지고 알을 낳아서 치어를 만들어서 동해에 뿌린다고. 아. 야,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한국에서 먹을 수가 없는 식재료들이 늘어날 텐데, 자, 한 20년 전에요. 여기 보신 대로 알겠지만, 맥주 먹으러 가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노가리 말고 맥주 안주로 좋은 오징어 거- 아닙니까? 그쵸, 오징어죠. 네. 마른 오징어 오징어. 없었잖아요. 네. 요즘 마른 오징어 금징어입니다. 금징어죠. 네. 거기다 국내산 찾기는 없죠. 금금이에요. 네. 오징어가 더 이상 동해 한국에 없어. 없어요. 아이고 오징어 맛있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주 한 잔 탁 하실 때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이렇게 탕탕탕탕 해서 먹는 뭐 있죠? 낙지. 산낙지. 산낙지. 이것도 국내산 산낙지 하나 먹으려면 4, 5만 원 줘야 됩니다. 야, 그럼 비싸요? 그리고 국내산 오징어 제가 얼마 전에 저 서울에 좀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비싼 동네 가서 먹었더니 한 마리 대충 해주는데 4만 5천 원 받더라고요. 와, 오징어 이제 이거 서민 음식 먹기가 아니네요. 힘들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도루묵 있잖아요.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도루묵이요? 그 흔한 물고기가? 그 흔한 물고기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철에 가서 10,000원 주면 뭐 20마리, 30마리 줬던 거.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도루묵 이런 뭐 축제 가보잖아요. 이제 도루묵이 없어요. 어머, 왜? 어떡한데? 생태계가 야, 바뀌어갖고. 그럼 강원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딴 거 먹겠죠, 이제. 먹을 게 없네요. 예. 아니 근데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렇죠. 뒤에 또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자 그런데 도루묵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도루묵 잡아가지고 막 수정해서 뿌리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명태는 그럴까? 우리가 우리한테 좀 귀한 중요한 명태로 우리 국민들이 음식을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면 오징어는 오징어는 안 해 먹었어요? 오징어도 좀 해먹긴 해먹죠. 그렇죠. 자 일단 그래서 명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명태. 중요한 명태. 물고기입니다. 아 저런 왜 중요합니까? 아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해 먹을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맛있다. 다양한 형태로 먹는다. 네, 언제든지 그렇죠. 사계절.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 이름 하면 뒤에 치자로 끝나는 거 많죠. 네. 참치, 꽁치, 멸치, 갈치,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삼치. 자,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물고기 이름 뒤로 끝나는 거. 어자로 고등어. 끝나요. 어가 많죠. 고등어, 광어, 농어, 점성어. 방어. 그런데 명태는 유일하네. 태로 끝나네. 유일하다. 그러네. 그렇죠. 네. 자, 명태는 한자입니다. 또 형태 아니에요, 형태? 한자예요. 어. 한자를 제가 딱 쓰면 요겁니다. 밝은 오. 명태네. 밝을 명자의 클태. 클태. 자,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자를 잘 아는 분들은 딱 이걸 보시면 명태. 미쳤다. 왜요? 밝고 왜? 크다. 크다. 물고기 이름이라고 저게?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네. 앞에 있는 명자는 아시다시피 밝을 밝을 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클태예요. 자, 온전히 설명을 하면 밝음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명대면은 그래도 이해가 돼. 그냥 밝은 게 크다. 근데 태는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촛불 이런 시 같은 거 보면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이 탁 켜지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할 때 밝을명이거든요. 어둠 깜깜한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쑥 올라올 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명이죠. 명. 그래서 달을 밀어내고 해가 오는 그게예요. 자, 그러면 저게 진짜 시적인데 저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명태.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 이름이야. 물고기 이름. 어. 그 사람들인 거죠. 야, 물고기 이름 치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자, 하물며 네. 이 명태는요 이름 때문에 중국과 외교 분쟁이 있었어요. 저 이름 때문에.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주원장. 주원자. 아, 저 양반 저 밝은 명자. 아세요? 명태. 명태조. 저 잘 모르죠. 그쵸. 이게 뭐냐? 명태 좋아하게 생겼네. 명나라를 세운 황제. 그러니까 명태조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 뭐예요? 명태야. 명태. 저 한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주원장은 저 사람의 이름인 거고 이름이고. 네. 저 사람의 직책은 명태조예요. 명태조. 그쵸? 그러면 당연히 명나라에서는 저 사람을 명태라고 불렀죠. 조선시대 때 명나라랑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 이름으로 명태. 명태를 써. 아. 그러면 중국은 비아냥거리냐? 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네. 이게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쟤들이 저럴 것 같으니까 명태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쓰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때 나온 이름은 북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북어, 북쪽의 물고기. 그렇죠. 왜냐하면은 명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이 저쪽 함경도 쪽 있잖아요. 북쪽 바다에서 잡아갖고 배를 타고 끌고 내려와서 원산항 쪽에서 집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쪽에서 잡히는 물고기다라고 해서 북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북어. 그런데 걔를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물고기가 이제 어떻게 돼? 죽죠. 말라. 말르고 말라. 죽어. 그래서 요즘은 마른 고기가 북어가 된 것이 아닌가. 또 겨울에 잡아서 갖고 내려와. 그럼 이제 물고기가 어떻게 돼? 얼어. 그러면 이제 동태가 되는 거죠. 동태가 되고. 자, 어쨌든 요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이름적으로 주원장이라고 하는 저 명태조 때문에 명나라가 옆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공식 문서에는 명태란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명태라는 이름이 언제 나오냐? 효종 3년, 네. 1652년 9월에 승정원 일기에 나와요. 승정원. 네, 강원도에서 대구알젓 대신에 명태알젓이 왔으니 해당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드디어 명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네요. 근데 이유가 뭐냐? 명나라가 1644년에 망했어. 이제 편안하게 쓰겠네요.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명태라는 말을 편안하게 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예. 명나라하고 조선시대하고 갔을 때 우리가 관계를 봤을 때 어쨌든 뭐 상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좀 피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우리는 명태를 명태라고 불렀어. 네. 근데 쟤네들 때문에 명태를 명태라고 못 적었어.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세상에. 이젠 적어야죠. 마음 편하게. 아니. 명나라가 있었어. 100년, 200년 동안 우리는 네. 명태라는 이름으로 걔를 쓰고 쓰다가 있는데 못 쓰게 됐어. 명나라 때문에 못 썼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명태라고 부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자꾸 명나라하고 뭐가 자꾸 싸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름을 바꿔야지. 바꾸면 되잖아요. 야 그냥 뭐 어명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명태라는 이름은 앞으로 멍태라고 해라 막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조선인들은 명태를 끝까지 명태라고 불렀을까? 그만큼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안 좋은 바꿨을까? 물고기니까. 좋은 물고기 왜 좋아요? 맛도 왜 좋고 좋아요? 몸에 좋고.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건 진실입니다. 진짜 진심이고. 진리야, 진심이야. 네. 먹는 거 이게 중국이 요즘 뭐 여러 가지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있는데 뭐 한복도 뭐 이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화내는 것 중에 하나는 김치야. 김치.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예. 뭐 한복 뭐 어쩌고 왜 김치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서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네, 맞아요. 진심이에요. 저는 명태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 절대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서는 양보가 없답니다. 자, 왜 명태를 명태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 예. 그것은 이 사진을 보면 압니다. 오! 돌고래? 그걸 안 해요? 고래를 엄청 잡았죠. 배를 갈라놨네. 엄청 잡아놨죠 지금 고래를. 자, 이 사진과 명태하고 명태 이름이 연관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고래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라 그러죠. 네. 그럼 고래를 멸종 위기로 몰아세운 나라나 동네는 어딜까요? 일본. 러시아.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 아닙니다. 중국. 중국은 상어예요. 상어. 샥슈핀 때문에. 고래를 멸종으로 몰아세운 애들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고래. 유럽 애들이 고래 먹나요? 아니요. 고래 안 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고래를 미친 듯이 잡았어. 향유기름. 그쵸. 향유 기름 때문이 아니고 고래 기름 때문에. 고래기름. 고래기름. 이유는 뭐냐? 유럽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만들어지죠. 예.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치안을 위해서 뭘 키워야 돼요? 가로등을 켜야 돼. 지금 가로등은 뭐가 켜져요? 전기. 그 전에는 가스등. 그 앞에 뭐였을까요? 기름. 기름. 그거를 그래서 하려니 참. 가장 싸게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뭐냐 그러면 고래였던 거예요. 고래가 그냥 얼마나 수모를. 그래서 얼마나 저 고래를 잡아 죽였으면 고래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모비딕이죠. 백경이죠, 그게. 고래가 우리를 공격해. 이런 거죠. 너무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자, 그래서 유럽인들은 고래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켰어요. 그러면 한국, 조선은 어떤 걸 갖고 켰을까? 명태네. 자, 이게 가로등불 켰잖아요. 네. 우리는 요걸 켰죠, 호롱불. 이제. 호롱불을 켰을 거 아니야. 호롱불도 기름을 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 고래를 잡아서 했을까? 아니 없죠 고래가. 아니죠? 네.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워낙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허투루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예입니다.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금강송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송은 소나무인데도 이렇게 굵게 쫙 뻗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궁궐을 지을 땐 그걸 기둥으로 써야 돼요. 그걸.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금강송 숲은 거의 그 조선 왕가가 관리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궁궐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베러 가요. 나무를 베러 갈 때 이제 그 신하 이제 뭐 관리가 가서 그 나무 앞에서 이제 제사를 하고 그리고 딱 글을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첫 말이 죄송합니다. 명태. 어명이요. 어명. 어명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베어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어명이다. 그렇게 자연의 환경 좋아했죠. 네. 애꼈어요. 또 좋은 말은 뭐냐? 조선 시대 때는 자연은 후손에게서 빌려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어머. 그래서 좋은 마인드예요. 파괴하면 안 된다였어. 좋은 마인드야. 있는 그대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유. 쓸데없이 뭔가를 잡아서 기름을 짜고 나머지를 버리고 이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유가 뭐 어떻게 켰을까 했는데 그거 저 가마솥에 밥이 있어요. 자, 명태는 원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원산에 들어와서 배를 가르고요.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썩으니까. 그럼 그 옆에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어요. 물이 끓어요. 그러면 거기에 명태 내장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추출해요. 그럼 기름이 녹아서 둥둥 뜨겠죠. 그럼 식혀서 위에 있는 기름만 싹 건져내요. 그리고 그 기름, 명태의 내장 기름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초롱불을 켰어요. 우와. 그래서 밟으면 이제 이름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해가 지고 어두워서 자기네들은 두렵고 무서운데 그때 빛을 만들어주고 그걸 점점 크게 해주는 그런 기름을 주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얘 이름은 명태가 된 거예요. 명태가 이제 기름이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그쵸. 다른 물고기는 내장을 이렇게 끓였을 때 기름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아 좋은 질문이야.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명태라고 하는 것만큼 나오는 양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양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돔이면 너무 비싸. 광어면 일반 서민들이 저 기름을 쓸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 서민들이 사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름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그래서 서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명태에게는 언제나 명태라는 이름을 줘야 된다고 하고 줬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감동적인 거. 감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 먹는 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뒤집어집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제 어릴 때 이름이 제가 이동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가면 애들이 늘 이제 이름 비슷한 거로 동태로 놀렸어요. 그쵸. 동태 뭐 눈이라고 막 그러고 하고 엄청 기분 나빴는데 지금부터 확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동태로 살겠습니다.
이동태입니다 이제. 동태 씨, 예, 동태라고 불러도 돼요? 네 마음껏 부르세요 이제는. 예, 알겠어요. 자, 우리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런데 제가 라디오에서 네. 태자로 끝나는 물고기는 명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경상도 지역의 한 분이 잠깐만요. 아닙니다. 저 경상도 태자로 사람인데? 끝나는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요 있는데. 물고기를 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는데 이거. 이거 뭐예요? 볼태 뭔데? 이 물고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얘 뼈, 얘도 태로 끝나요. 이거 그거거든요. 망둥어? 아롱사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 마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먹거든요. 아구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태. 이거 뛰는 거. 자, 꼴탱! 맘태요, 맘태. 뭐 있는데 지금. 요쪽에 신림에 가면 요거 하는 전문점 식당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자, 아유, 예. 자, 이 물고기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앞에 명태를 토대로 해서 얘 이름은 어질양, 양태입니다. 양태. 양태. 양태구나. 알지 않아? 네, 양태 들어봤어. 양태 들어봤어. 그러면 이름이 예. 어짐이 점점 번져나간다야. 예. 그럼 어떨까? 왜 쟤는 어짐이 번져나간다는 이름을 줬을까? 저렇게 못생긴 물고기인데. 네. 어짐. 어짐. 어질다. 우리 아량을 베푼다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그 양인데 이거를 아니, 얘기해보세요. 얘 불쌍하게 생겨서 아량을 베풀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양태다. 아유, 공부가 아직 한참 더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이게 명태의 이름을 지은 민족이 양태란 이름도 그렇게 지지 선비들이 이 로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 너 이 정도로 네가 기름 써라 하면서 줬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뭐지? 옛날 임금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어진 임금이잖아요. 어진 네. 그렇죠. 어진이잖아요. 그렇죠. 어질다는 게 뭔데요? 용서해 주는 거죠.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불러야 인신 난다고 그러잖아요. 곡간에서 인신 난다는 것처럼. 자, 양태란 이름은 어질양. 이게 배부른 거거든요. 그럼 언제 쟤들이 어질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배고플 때. 그러면 보릿고개.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저 물고기는 보릿고개 때 나오는 물고기겠구나. 그래서 6월에 나와요. 6월에 나오는 6월에. 그러니까 보릿고개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바다에 가면 쟤들이 나오니까 많이 나와서.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어때? 고맙네. 어질지.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에 이름을 붙이는 와. 얼마나 감사해요. 물고기 먹을 때 물고기 이름한테 너는 명태고 너는 양태다. 그 이름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세계적인 어떤 그 음식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명태 양태 얘기는 제가 보기엔 가장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진짜 저는 동태에서 다시 양태로 바꿉니다. 양태 씨, 예. 양태 씨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다른 물고기들은 뭐 생김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유독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어듣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자라는 말이 잘 없어요. 함부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자에서도 이 태자라는 이름은 이름을 만약에 그 태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장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굉장히 인생이 힘들겠구나. 부담스럽겠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다고. 대노한테는 안 태라는 게. 태.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명태와 양태를 토대로 해서 밥상에 올라오는 그냥 흔한 물고기인데도 우리 어머님들이나 선조들이 이렇게 이름 하나에도 그런 것들을 다 두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지키고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밥상에 참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만 하고 살았냐? 아니에요. 대한민국 밥상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겁나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진짜 과학적이에요. 오메 진짜. 이게 지금 K푸드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300년 정도 트레이드를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자, 과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저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높은 점수를 막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미슐랭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흑백 요리사 있었잖아요. 흑백 요리사에서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리고 뭐로 평가하죠? 맛으로 평가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맛있냐 맛없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곳은 맛은 물론 한 가지 팩터지만 네. 맛이 100%는 아니에요. 친절도 뭐 이런 거 따지죠. 뭐 그런 그 중에 가장 비주얼? 강력한 것 중에 하나, 뭐 비주얼도 있고요, 네, 향도 네. 있고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예. 얼마나 창의적이냐야. 창의적인 게. 그러면 있구나. 창의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못 먹는 걸 먹게 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라고 하는 것들이 왜 높은 점수를 받냐? 프랑스 요리는요, 전쟁 음식이었어요. 먹을 게 없을 때 네.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뭔가를 요리하고 만들어 먹었던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달팽이 뭐 이런 거. 그쵸, 달팽이 이런 예. 것들이. 자, 그런데 이 미슐랭들이 쭉 보다 보니까 중국, 한국 뭐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창조가 유럽은 한 6천 가지 정도의 식재료를 먹어요. 중국은 진짜 이러잖아요. 날아가는 거에는 비행기 못 먹고 네. 물속에 있는 건 잠수함 못 먹고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걔들이 한 14,000가지 정도 먹는다고 해요. 네. 한국은 몇 개 정도 먹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많지 않을까요? 아, 더 많을 많아요? 것 같은데. 한국. 유럽보다 많을 것 중국이 같아요. 탑. 유럽은 6천. 6천. 우리 만 중간 개, 한국 만 8천. 한 9천 갑니다. 한국이 한 12,000가지. 아, 한국 많아. 12,000가지. 한국이 많아. 한국 자, 많네요. 그러니까 왜냐 미슐랭 가이드들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일단 깻잎. 아, 깻잎 그런 거보다 가장 큰 거는 해초입니다. 해초. 해초? 아, 미역, 미역? 김. 미역. 미역, 김, 톳, 파래, 다시마 다. 다 서양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 안 먹어. 바다의 잡초예요. 예. 잡초로 불려. 안 잡초 먹어. 드세요? 안 먹어.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얼마나 그게 귀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산모한테 먹이잖아. 그 정도지. 산모한테 먹이잖아.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들에 오면 한국이나 이런 중국을 오게 되면 중국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면 한국은 그 음식들이 갖고 있는 그 창조성이 자기네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렇죠. 예.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저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의 창조성은 정말 왔다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12,000가지 정도 되는 식재료를 먹을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않았겠어? 맨날 그 얘기네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먹을 게 없어서 먹었으면 배부르면 그걸 안 먹어요, 이제. 네. 맛있어서.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12,000가지가 된 거지.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아,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풀뜨덕이 뜯어 먹었어. 근데 다음부터 쌀밥이 생겼어. 그럼 그 뜯어 먹겠어요? 안 먹죠. 안 먹습니다. 그럼 식재료가 안 돼요. 네. 한국이 먹는 것들 중에서는 외국 애들이 보면 미쳤다. 아, 저걸 왜 먹어? 오.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첫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 안 먹어요? 콩입니다. 자, 노란콩, 대두. 녹두. 예, 실질적으로 저 노란콩의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한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단 콩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먹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콩국수. 아니, 매주도 있지만 두부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과거에 뭐 M본부에서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렇게 차를 관리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차를 관리하는 사람. 먹는 차, 티. 차. 네. 그 뭐라고 했었죠? 드라마 제목이었는데. 차부장. 차도나. 아니, 차. 다모. 다모. 아, 맞다, 맞다. 다모. 다모. 너도 아프냐? 그쵸. 나도 그쵸. 아프다. 그쵸. 자, 그러면 술을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다주. 주모라고. 주모. 그러니까 옛날에 사극 보면 주모 그러잖아요. 다모. 그게 나쁜 주모. 말이 아니에요. 주모 좋은 말이야. 네, 술을 담그는 여자를 주모. 주모. 차를 관리하고 만드는 여자를 다모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드는 여자도 있었겠죠. 찬모. 우리 이모. 그쵸. 참모라고 불러요. 아, 그래? 참모. 네. 이모, 우리 이모. 우리 밥집 가면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편을 보면은요. 중국 황제가 네. 그 친서를 보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참모, 그러니까 이제 음찬을 만드는 여자들을 중국에 보냈다가 때가 되면 이 사람을 귀국하고 다음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바꿨잖아. 그런데 전에 했던 사람이 더 잘했나 봐. 더 손맛이 그래가지고 좋았구나. 네. 전에 했던 애들이 더 잘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특히 두부를 만드는 여자가 너무 정료했다. 그러니까 두부를 만드는 그 기술이 너무 좋아서 네. 정말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조선왕조 기록이 있어요. 오.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두부 만드는 기술이 조선시대 때 한국이 최고였다. 자, 그런데 저 두부는요, 저 콩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날콩 먹으면 비려요. 설사해. 설사해. 날콩. 왜? 우리 소화할 수 그쵸. 있는. 저 안에는요, 트립신 억제제라는 소화 억제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날로 먹으면 진짜 다 설사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그 트립신 억제제가 가열을 하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먹을 때 언제나 어떻게 해요? 가열하죠. 먹어요. 익히죠. 익힌다. 익히면 그 성분이 파괴가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가끔 여름철에 우리가 콩국수 같은 거 먹고 혹시라도 이렇게 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많이 먹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콩을 조금 덜 삶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푹 삶아야 돼. 푹 삶아야 되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콩을 삶아서 그리고 익혀서 그리고 음식을 먹었던 거죠. 왜? 그냥 먹으면 설사하니까. 설사하니까. 과학이에요. 진짜로. 과학이에요. 이걸 우리는 몇백 년 전에 알았는데 서양은 요거를 한 100년 전에 이제 이걸 알게 됐죠.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는 이거 정말 말이 많죠. 이거 너무 이거 신기합니다. 먹으면 남자들은 먹으면 정이 안 좋대던데요. 그쵸.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자, 일단 고사리는요, 정말 알 수 없는 애예요. 신기해요. 이게 특히 제주도 고사리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흔히 얘기하면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골프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럼 골프장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 안 치고 다 산으로 들어가. 5월쯤 되면 4월 5월 되면 왜 고사리 고사리. 꺾으러. 그래서 사람들이 공을 안 쳐도 그거 꺾고 오면은 용서를 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0년대 후반에 로키 산맥 있잖아요. 미국에서. 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이 일바지를 입은 몇 명의 동양 할머니들이 로키 산맥에 나타나서 막 산 위로 올라가. 그리고 막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한 가마씩 들고 내려오셔. 그래서 잡았어. 네. 왜? 로키 산맥이 뭐예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에서 뭔가를 채취했어. 그건 안 되지. 위법이잖아. 네. 그렇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벌금을 내야 돼. 네. 근데 딱 열었더니 고사리야. 고사리. 자기네 필요 없거든. 잡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 고사리가 외부에서 유래가 들어온 거라서 생태 교란종이었어요. 잡아줄 거 얼마나 고마워. 착한 일 했네요. 그러니까 좋은 일 했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라도 뽑아야 되는데 우리 황소개구리 잡는 것처럼 이걸 알아서 그냥 할머니들이 고구마 쏙쏙 빼왔네. 그러니까 이제 로키 산맥에 있는 그 소장이 이거를 그냥 보내야 돼. 벌금을 때려야 돼. 상을 줘야죠. 상 줘야지. 라고 이렇게 좀 고민했다는 네. 결과는 안 나와서 해외 토픽에서 한국 사람들만 거의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사리는. 고사리를요? 자, 그런데 아까 정력이 안 좋다. 네. 또 고사리를 소가 그냥 뜯어 먹으면요. 네. 이 유샘, 네. 그러니까 젖을 만드는 유샘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젖소 같은 경우는 염증 우유, 그러니까 고름 우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사리다. 고사리예요. 푸테킬로사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사리 날로 안 먹죠. 네. 깻잎 날로 먹잖아요. 네. 상추도 그냥 날로 먹고. 네. 근데 고사리는 언제나 꼭 어떻게 해요? 데쳐. 말려서 데치죠. 데치고. 그렇죠. 푸테킬로사이드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 가지 해봤겠지 뭐. 제사상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상에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도 이렇게 다산을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비빔밥에 넣는 고사리도 과학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안 아프게 독성을 없애서 먹는 법을 신기하네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고사리를 어떻게 잘 안 알았을까? 먹거든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만큼 땄어도 막 찌고 말리면 요만큼 요만큼 된다고 되죠. 하잖아요. 그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음식인 것 같은데. 왜 먹지? 맛도 왜 먹는 맛있나요? 육개장이 들어가잖아요. 아우 맛이 진짜 맛있어요. 맛은 맛있죠. 그맛 육개장에 넣어서 먹는 거는 진짜 왔다죠. 네. 육개장의 무소리가. 그냥 나물로 먹어도 그냥 맛있어요. 나물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맛있어요. 그냥은 난못 먹겠더라고. 육개장에 고사리 대신 단 걸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저 육개장 대안이 없어. 육개장 대안이 고사리 없어. 고기인 줄 알고 먹었어. 근데 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고사리가 처음에 피면 이렇게 조그매요. 아, 그래서. 그리고 고사리하고 이런 애들이 크잖아요. 네. 그럼 안 먹어요. 네. 조그말 때만. 암 이게 조그만 때만. 선사시대 때인가 뭐 옛날부터 있던 식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쟤는 이게 외씨 식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자처럼 날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이제 그 식물들이 거의 다 멸종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특이한. 특이하네. 그래서 그걸 전 먹네. 세계에서 거의 고사리 먹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건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것만이냐? 지금 한번 아니에요. 보여줘야 또 되겠네.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예. 있어요? 뭐 먹어요? 보고. 보고는 대단하다. 보고. 이거 보고는 뭐 일본에서 뭐 위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앞에 것들은 가열하면 파괴가 되잖아요. 네. 보고는 가열해도 파괴가 안 돼, 독성이.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애는 사람이 가열해서는 파괴를 못 해요. 네. 그런데 알았어. 얘가 어딨냐? 내장과 정소, 난소 이런 데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제거. 빼고 그리고 먹었다는 거죠. 잘 적어야 돼요. 야, 저거 정말 과학적으로 그런 걸 모르면 네. 뭐 어떻게 먹었겠어요? 어떻게 먹었겠어? 옛날에 실제로 저거 먹고 죽을 많이 수도 죽었어요. 많았을 것 저희,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요. 모르고 아니 네. 모르고. 왜냐하면 저게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게 살짝만 묻어도 맞아요. 사람이 일단 혀가 풀리고 예. 특히 보고회나 보고 이게 그 질이나 이런 탕 먹을 때 술을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게 어. 혀가 풀리는 게 예. 쟤 때문인지 아, 술 술인지.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헷갈려요. 예. 그래서 술을 안 먹는 분들은 갑자기 혀가 풀리면 독이 있나 보다. 네.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가실 수가 있는데 술이라도 드시면 뭔지 옆에 몰라. 있는 사람도 몰라. 에이 저기 술 취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날 뻔. 굉장히 무서운 독이에요. 저것도 저렇게 먹었다는 거.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자, 아직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먹어?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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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실도요, 아마그다린이라고 하는 아몬드와 같은 그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씨들이 있잖아요. 네. 매실도 안에 씨 있잖아요. 빼줘야 돼. 그 씨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네. 근데 얘가 청매. 그러니까 조금 덜 익었을 때는 엄청 많고요. 네. 얘가 완전히 홍매. 완전히 완숙이 되면 좀 없어지는데 우리가 매실 딱 따는데 다 익었는지 네. 덜 익었는지 이거 다 익은 것만 딱 따고 요거 하다 보니 다 상해버리잖아요. 네. 한 번 다 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덜 익은 애도 있고 그다음에 다 익은 애도 있고 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청을 담그잖아. 네. 그러면 청을 담근 그 순간에는 아마그다린이 있어요. 네. 근데 청을 담궈서 6개월이 되면 발효 과정 중에 없어져. 네. 와, 신기하네. 그래서 아마그다린 재료. 그래서 잘 해보세요. 봄에 담근 매실청은 11월쯤에 까요. 맞아요. 저는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요. 소금 넣고 막 계속 음. 뒤집고 막 해야 되더라고요. 여름철에 절대 안 까고 어. 6개월 정도 돼서 깐단 말이에요. 맞아요. 신기하네. 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네. 우리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알았을까?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막 먹었다? 절대 아니고요.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에 진심인 진심이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머리를 쓰고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먹어도 이상이 없게 응용해서 네. 만든 거라고 생각이 대단해요. 듭니다. 아, 대단하다. 예. 갑자기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항상 한국의 진심이었다. 밥상은 네. 이 감사와 과학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 패션도 좋아요. 비빔밥, 어, 뭐 이렇게 구절판.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 너무 예쁘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패션까지 리드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한국 음식 세계적으로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케이푸드도 화이팅!
네, 오늘 감사와 과학 그리고 시적인 표현까지 듬뿍 담긴 우리 밥상의 비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차윤환 교수님과 함께 또다시 우리 밥상의 비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